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에서 로봇 사업실을 맡고 있는 김요섭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되는 자료 내용은 저희가 배달 로봇을 2017년도부터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을 시작하게 됐던 이유는 2017년도에 앞으로의 미래의 식당과 앞으로 이제 배달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저희가 서빙 로봇과 배달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데 또 마침 저희가 코로나로 요즘에 언택트 서비스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실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언택트 서비스들이 있는지 같이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마 기사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 중에 하나는 아마 외식업 중에서 주로 식당에서 많이 식사를 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게 또 가장 큰 변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월 주문 수가 한 2,900만 건 정도 됐었는데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이후에 저희 주문 데이터를 보니까 한 5,100만 건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음식 배달 주문 수가 많이 일어났고요. 이건 저희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커머스라든지 저희와 같은 많은 배달 중개 업체에서 이와 같은 많은 음식 주문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나가서 외식하는 걸 좀 더 꺼려하시고 대신에 좀 집 안에서 또 재택근무하시면서 시켜 먹는 문화들이 좀 더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나를 저희 내부 데이터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서비스 중에 하나는 배민 오더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언택트 서비스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계속 저희 주 고객이라 얘기할 수 있는 20대, 30대 분들이 어떤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어떤 이제 비대면 언택트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보여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20대, 30대 분들이 이런 언택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혹시 배달의 민족 앱을 켜보시면 저기 배민 오더하고 위에 보면 QR코드가 찍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배민 오더라고 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스타벅스에서 아마 사이렌 오더 서비스를 많이 쓰실 텐데요. 저희가 배민 오더도 약간 그와 같은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식당에 가시기 전에 배민 오더로 미리 주문하고 내가 식당에 가서 내가 주문했던 음식을 테이크아웃 하는 게 배민 오더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배달의 민족 앱에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저희 배민 오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식당에 가보시게 되면 식당에서 따로 점원분을 불러서 음식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QR코드로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 역시 준비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했던 게 11월 달에 출시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올해 1월 달만 해도 한 100만 건 정도 돌파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월 한 200, 누적 주문 수가 한 200만 건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식당에서 아마 서빙 로봇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사업실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서빙 로봇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게 저희 사업실에서 정식으로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빙 로봇이고요. 서빙 로봇은 지금 현재 작년 11월 달부터 저희가 렌탈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더 사장님들이 많은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많은 점원분들이 좀 더 고객들 입장에서 의미 있는 접객 서비스를 하기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초에서 저희 서비스를 쓰고 계신 큰 물회집을 운영하시고 계신 사장님도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만들었던 이 물회를 어떻게 하면 그 유래라든지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지를 좀 설명하고 그리고 식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식당 안에서는 많은 점원분들 솔직히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빙 로봇을 도입하시고 난 이후에 서빙은 주로 저희 로봇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점원분들은 로봇이 서빙을 하는 동안에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필요한 게 없으신지 그리고 이 물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되게 많이 좋아하셨고요. 고객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음식을 내가 서빙 받을 때 뭔가 사람과 접촉이 있어서 조금 걱정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로봇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좋아졌다는 이런 평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로봇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스펙 장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가 4개짜리고 있고 3개짜리도 3단짜리도 있습니다. 보통 한 번에 이 서빙 로봇이 옮길 수 있는 음식의 숫자는 한 12개 정도? 12개의 음식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면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사람이 만약에 서빙하는 게 굉장히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식당 사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고깃집에 가보시면 아마 그 뜨거운 불판을 옮기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특히 식당에서 그 뜨거운 불판을 옮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이직하시는, 이탈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을 이런 서빙 로봇에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레이 같은 경우에도 보통 4단짜리, 3단짜리 트레이가 있고, 한번 충전을 시키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연속으로 한 12시간에서 최대 24시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육체적인 이런 노동들을 훨씬 더 오랜 동안 이용할 수 있고요. 저희 내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좀 봤는데, 내부적으로 저희 서빙 로봇을 이용하고 계신 데이터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저희 서빙 로봇이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루 동안 계속 서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대신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솔직히 7시간 동안 그것도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라 계속 무거운 음식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런 일들은 지금 현재 저희 서빙 로봇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서빙 로봇의 어떤 기능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싱글 딜리버리라고 해서 음식 하나를 지정된 테이블로 옮기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멀티 딜리버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트레이가 제가 4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개의 트레이에 각각 음식을 싣고 각각 다른 테이블로 정하게 되면 이 로봇이 가장 가까운 순으로 해서 테이블에 음식을 딜리버리 시킬 수 있는 기능 역시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모드라고 해서 특정한 경로를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기능 역시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디서 주로 쓰시냐면 뷔페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뷔페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접시를 다시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다시 접시를 일하시는 점원분들이 찾아가실 때까지 좀 기다리신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런 그 크루즈 모드는 뷔페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가지러 갈 때, 그때 로봇이 특정한 주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로봇을 잠시 멈추고 드셨던 접시를 놓고 다시 새로운 음식을 푸는 식으로 많이 현재 저희 서빙 로봇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또 이벤트 모드도 있습니다. 이 서빙 로봇 안에 또 음악을 플레이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요. 예를 들면 뭐 생일이라든지, 특히 아이들 생일 때 이런 이벤트 모드를 많이 쓰시는데, 그냥 아이 생일 때 그냥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생일 노래를 틀어주면서 케이크라든지 음식을 제공해주는 기능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나 좀 많이 기술적으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로봇에는 자율주행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2D 라이더 센서가 있어서요. 이 2D 라이더 센서로 지도가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지도를 먼저 생성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할 때는 이 2D 라이더 센서로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주행을 경로를 하면서 그 지도를 생성할 때 제가 알게 됐던 특징점을 찾아서 현재 자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알 수 있게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로봇이 정확하게 이제 위치에 대한 오류를 줄이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사장님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쓰실 수 있게 가격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냥 2D 라이더 센서만으로도 그냥 자율주행하고 그런 위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로봇의 상단에 저희가 IR 카메라를 부착해서 천장에 마커를 붙이고 그 천장에 있는 마커로 이 IR 카메라를 가지고 위치를 보정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로봇이 정확하게 위치를 보정할 수 있게 되고요. 약간 센티미터급으로 위치를 보정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기술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시면 식당에 만약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 로봇이 정해진 위치가 아니라 뭐 10cm든 20cm든 오차
오차 때문에 훨씬 더 멀리 많이 이 로봇이 서게 된다고 한다면 음식을 꺼내실 때 고객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치 오류를 잡는 게 가장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그런 위치 오류를 잡는 기술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게 위치에 천장에 있는 마커하고 자율주행하는 기술들을 보완해서 현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2D 라이더 센서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그 뎁스 카메라가 있어요. 뎁스 카메라 용도는 뭐냐면 앞에 이제 장애물들이 있을 때 또 이런 이제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현재는 서빙 로봇이 이런 기술들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로 쭉 설명드렸는데 말로 설명드린 것보다는 실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는 없었냐는 질문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 한 90개여 대의 로봇을 지금 현재 렌탈 서비스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봇이 식당에서 한 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가 움직일 수 있는 플릿 매니저먼트 기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식당에서 효율적으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언택트 서비스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내 카페에서 커피를 4자리까지 배달해주는 실내 배달 로봇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로봇은 실제 저희 본사에서 지금 상시 서비스로 하고 있고요. 보시는 로봇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저희가 현재 상시 서비스로 시작한 지 꽤 됐고 한 3주 정도 됐었는데요. 3주 동안에 저희 회사 본사에 있는 18층에 저희가 사내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그냥 저희 임직원분들이 일하시다가 카페로 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아니면 회의를 같이 하시다가 혹시 이제 커피를 같이 마시고 싶으실 때는 그냥 저희 배달의 민족 앱으로 QR코드로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로봇으로 주문하셨던 층까지 저희가 배달해주고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현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3주 동안 저희가 한 298건 정도의 배달을 완료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따로 뭐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고 지금 3주 동안에 거의 운영 인력 없이 지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보여드린 이 로봇이 내년 2월 달에는 실제 영등포에 있는 하나건설을 짓고 있는 포레나에 저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포레나에서 쓰게 되는 용도 자체는 아파트 1층에서 라이더분들이 음식을 이 로봇에 실어주게 되면 이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객이 계신 층까지 이제 음식을 배달해 주기 때문에 라이더분들은
배달 시간에 가장 많이 잡는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을 소요하실 필요가 없고, 고객분들은 또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라이더분과 고객 모두 좋아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딜리타워는 지금 적재함이 2개 정도 있고요. 근데 이 로봇이 실내 모든 공간을 다 이동할 수는 없고 환경적인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 같은 경우에도 통로의 폭이 한 70cm 정도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턱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은 사실상 한 2cm 정도에 대한 턱은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아니라면 저희 실내 배달 로봇은 다닐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느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함께 같이 통신으로 연동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역시 제조사와 함께 안정적으로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구현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일단은 제가 준비해왔는데 이것보다는 영상으로 간단히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한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재 저희는 딜리타워 프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자율주행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하단에 2D 라이더 센서가 있고요. 또 장애물을 회피하고 디텍팅하기 위해서 앞에 3D 뎁스 카메라가 있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런 실내 배달 로봇이나 서빙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로봇 안에 들어가고 있는 센서의 데이터를 저희가 클라우드 쪽에 다 모으고 있고, 그 주문에 대한 정보를 배달의 민족 서비스하고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서비스하고의 주문 연동도 마찬가지로 저희 로봇 클라우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로봇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로봇에 대한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수신하고 로봇과 같이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자동문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게이트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연동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던 기구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보였었고, 그래서 제가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이런 언택트 서비스들의 니즈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찾게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저희가 더 많은 라이더분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배달하기는 점점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고층 신축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택배원분들이라든지 배달원분들이 실제로 아파트 안에 들어오시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특정 굉장히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분들 들어가려고 하시면 이런 신분증을 맡긴다든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더 배달하기 좀 어려워지는 환경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주문이 많은 대단지 아파트, 대학 캠퍼스는 주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반해서 라이더분들은 사실상 이런 대단지 아파트나 대학 캠퍼스를 배달하기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엘리베이터 때문인데요. 배달을 조리 시간을 빼고 난 뒤에 배달 시간 20분 정도면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되세요. 그래서 라이더분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많은 다른 배달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언택트에 대한 니즈들, 그리고 배달이 점점 힘든 환경을 좀 고려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 라이더분들을 도와서 저희가 좀 더 잘 배달하기 위해서 이런 제 언택트 프리미엄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었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곳에서 많이 문의와 많이 찾아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제 서빙 로봇이나 아니면 실내 배달 로봇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서빙 로봇 쓰실 때 전국에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전국에 어떻게 잘 쓰고 계신지를 저희가 일일이 저희 영업 인력들이 다 가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로봇 클라우드로 서빙 데이터가 하루에 몇 번 하셨는지, 몇 회 했는지, 몇 킬로를 달렸는지 저희 데이터를 저희 클라우드에 다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서빙 로봇을 활용했던 그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저희가 미리
그 데이터를 보고 인지를 하고 사장님께 반대로 연락을 드려서 어떤 문제가 없으신지 연락을 드려 사전에 먼저 조치하는 용도로 저희가 서빙 로봇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빙 로봇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동안은 저희가 온라인 비즈니스만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데이터는 알 수가 없었는데 식당 안에서의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테이블에 가장 주문이 더 많이 생겼고 또 이게 점원과 로봇이 함께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가장 사람과 로봇이 효율적인 동선을 짜야 되는지 할 때 저희가 이런 이제 로봇 안에 있는 이런 경로 데이터들 그리고 서빙 테이블을 얼마나 서빙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사장님들 같이 이런 동선을 짤 때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저희 현재는 전국에 한 48개, 65구에 이제 렌탈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은 곳에 저희 서빙업에서 쓰시게 되면 저희가 아마 오프라인에서 매장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테이블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동선을 짰을 때 가장 사장님들이 식당을 운영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많이 쌓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까지도 상사님들 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달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그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우선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 정도만 지금 진행하고 나머지 질문은 뒤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매장 내 서빙 외에도 배달도 로봇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배달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배달원 데이터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배달 로봇 임대 사업 계획이 있는 것인지. 네, 일단 첫 번째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배달 로봇 사업을 제가 한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코 로봇은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도 서빙은 잘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른 적격은 못하고요.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는 잘 타지만 그 외에 배달 로봇 속도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한 5에서 6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보다 훨씬 더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로봇으로 사실상 라이더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배달 로봇을 만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먼 거리에 오토바이를 타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배달원분들이 하시고요. 대신 배달원분들이 가장 좀 시간을 아까워하시고 시간이 가장 많이 지연이 되는 저희 라스트 마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구간, 즉 오토바이를 내려서 걸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 앞까지 가는 시간이 가장 그 음식을 배달하는 시간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이라서 이런 구간들을 저희가 로봇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라이더분도 더 많은 배달 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로봇은 또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좀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조합은 저희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국에서 보면 중국의 큰 어로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통해서 기존의 배달원 모델 같은 숫자였지만 50%더 많은 주문수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배달원과 함께 같이 로봇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